어, 제가 그 전리층을 빛을 태양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리층엔 전기가 흐르고 있다고. 둘은 빛을 전기로, 전기를 빛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둘은 동질의 것입니다. 동질의 것이기 때문에 서로 결합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도 충분한 전기만 뒷받침이 된다면, 전기로서 유도를 한다면 빛을 이렇게 유도해 가지고 그것을 전기로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빛은 파동입니다. 파동인데 일반적인 전기선으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전기선으로는 안 되고 전기를 걸어줄 때 그것은 이제 이게 파동의 형태로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전리층은 파동의 형태로 전기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유도가 너희들을 통해서 빛이 유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이렇게 피레침 형태로 그냥 까가지고 그 상태로 그냥 그것 자체를 안테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걸어놓으면 이미 파장이 그 안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파장을 형성할 수 있다. 회사별로 파장 형태를 정해서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놓으면 파장을 세 개의 파장을 동시에 보낼 수 있다. 각각 전파 묶음이 되겠죠. 서로 비밀 조합이 된 어떤 파장을 섞었는지 알 수 없는 파장을 각각 틀린 거 하면 분목하듯이 멀리 나간 이게 에이사 레이더의 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분목을 대듯이 약간 거리를 띄워주면 서로 간에 교류는 있으나 침해하진 않는 그러면서 쭉 멀리 분목을 댄 것처럼 해서 전파가 보다 멀리 강력하게 나간다. 적의 공격을 전투기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다 가깝게 밀접하게 나누면 전파 간섭이 생겨서 공중에서 또 하나의 전파가 파동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그 노출된 구리선 세 개, 뭐 이렇게 세 개가 됐든 다섯 개가 됐든 이렇게 몇백 개가 됐든 뭐 이렇게 번개를 받아들이거나 전기를 유도하려면 좀 굵어야 되겠죠. 거기서 전기를 걸어주는 거예요. 전기를 걸어주면 이 전기 유도를 통해서 무선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선 전송을 통해서 전기를 유도한다. 일단 번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번개를 유도할 때 그렇죠. 그 피복이 타면 안 되겠죠. 그 피레침 형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수천 개의 또는 이런 피레침 구조를 통해서 전기를 걸어줘서 번개를 유도한다. 드론이 구름 위에 올라가서는 그런 식으로 번개를 유도해서 충전할 수 있다. 피레침 하나의 피레침보다는 100개의 피레침, 1000개의 피레침 하나의 피레침 안테나보다 100개, 1000개의 안테나 숫자 2000개 안테나 이런 식으로 나고 밑에 서브로 수십 개, 수백 개를 계속 다시 것 서브로 계단식으로 쭉 나가지고 전력을 얘 혼자만 감당하지 않게 하고 밑에서 받아들이면 곧바로 그냥 흡수하는 구조가 되겠다. 이것이 이제 무선 전기 송신 방법, 송수신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에이사 레이더도 이런 방식으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 이장님이 마을 이장님 마이크를 하나를 했는데 확성기로 10개로 확성이 되고 다시 그 10개 확성기가 100개로 확성되고 1000개 확성기로 확성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중폭 구조. 이것은 이제 저는 재중폭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런 기술을 이제 사용하시면 그것이 이제 스피커가 될 수도 있고 에이사 레이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무선 전력 순수신 방법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이런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을 침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침해하시는 것이 되신다. 그 다음에 이런 안테나 구조를 그러면 전기선의 형태가 아니라 서로 입자가 굵기가 틀린 금속판으로 아예 만들어 가지고 널따랗게 만들어서 전력을 수신할 수 있느냐라는 가능합니다. 직사각도 되고 정사각형도 되고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것조차도 서로 금속 굵기가 틀린 금속판으로 결합을 한 형태로 안테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테나 형태를 이제 이런 금속 소재로 만들었을 때는 그리고 자유자재로 아무렇게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태양빛을 반사판을 통해서 집중시켜 봅시다. 이 금속을 전기를 살짝 걸어 줍시다. 그럼 이것이 빛이 유도가 되는가? 빛이 유도가 됩니다. 이 전리층 이론을 따라서 전리층이
파동의 형태로서 빛이 이렇게 전기가 존재하고 그것이 태양빛을 유도하는 것이다. 각 별들마다 금성에도 전리층이 있고요. 별들마다 이 전리층의 존재가 빛을 이쪽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유도하는 것이다.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양자 현상인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비슷한 것끼리 뭉치고자 하는, 결합하고자 하는 것인데 전력이 세기만 있다면 이것을 전리층이 엄청나겠죠. 그래야지 태양빛을 거리가 있으니까 그만큼 거리가 있다면 전기가 충분히 걸어져야 되는 거 많이. 그런 상태에서 전력을 유도하죠. 이게 이런 안테나 형식은 이제 기존의 안테나 형식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내 안테나에서 이렇게 파동을 내뿜을 때 공중으로 복사할 때도 기존의 안테나 구조가 아니고 자유롭게 아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금속판 결합을 통해서도 자체가 이제 이것이 이제 파동 형태, 일종의 파동 형태인데 그 자체가 안에 이제 전기선이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한다는 뜻에서 전기가 똑같은 입자 굵기면 그래서 왔다 갔다 교류가 안 해요. 제 이제 평균 이론을 따라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그런 그 원리가 있다. 서로 입자 굵기가 틀리거나 농도가 틀리거나 이러면 그것을 서로 교류한다. 이 교류하는 정도를 인적으로 우리가 조절해서 파형을 결정할 수 있다. 전기의 파형을 결정할 수 있다. 광섬유다 그랬을 때는 광섬유 굵기를 틀리게 해서 광섬유도 파형으로 만들 수 있다. 이 파형으로 만들었을 때 멀리 송전이 가능하고 멀리 신호가 가는 거죠. 광섬유든 이런 금속 소재든 구리선이든 또는 구리판이든 간에 이것을 금속 입자를 굵기를 틀리게 만들었을 때 그 자체가 전기선이 된다. 우리가 한전에서 전기를 송전할 때 그렇죠. 한번 딱 보내면 중간에 전기선이 있는 이상은 전기가 그 안에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것을 전기선이 안에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 서로 파동이 있어서 교류를 그것이 이제 입자 크기가 서로 틀리고 이렇게 했을수록 왔다 갔다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좀 적게 교류가 일어나고 좀 굵기가 완전히 차별이 일어나게 왔다 갔다 가까이 있을수록 가까이 붙여놓을수록 아까 전파 얘기하면서 가까이 붙여놓으냐 떨어지냐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변화를 심하지 않게 하려면 조금 떨어뜨려서 살짝만 왔다 갔다 이렇게 충분히 전력이 흐르게끔 만들어 주려면 배터리 형태만 딱 붙여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전기선 안에서는 전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다. 금속판 안에서도 배터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건 이제 금속판을 수없이 집중해 갖고 곧바로 배터리로 만들어 버려. 그러면 드론 같은 데는 비행체에서 구름 같은 데 가가지고 이런 촉수를 딱 내가지고 안테나 같은 거 전력을 전기를 살짝 걸어주면 그쪽으로 전력이 싹 흐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물 호스, 물은 물끼리 서로 결합을. 물 호스를 보면 입 살짝 불면 그쪽으로 물이 당겨져서 쭉 오죠. 이런 원리입니다. 틀리다고요? 똑같습니다. 지하수 폴 때 물 한 바지에 딱 부어주면 이렇게 싹 해갖고 지하수가 끌어올려지죠. 서로 이건 압력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원리가 되겠다. 살짝 여기서 전기 유도를 전기를 걸어주면 얘가 그쪽으로 당겨진다는 거죠. 서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또 이것이 그러면 새로운 태양 전지판이 되면서 새로운 배터리, 새로운 콘덴서가 되겠다. 그래서 이론적인 근거는 바로 굵기가 틀린 것이 하나의 전기선이 되는 것이다. 전기선 한전에서 우리가 물 보낼 때 전기선 안에서 전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것도 살아있게 된다. 이게 전 세계 특허가 되는 거죠. 우리는 파형을 금속 소재 안에서 굵기를 입자의 굵기를 틀리게 함으로써 파형을 마음대로 그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가. 금속 소재 안에서도 서로 이쪽은 이쪽 파형으로 만들어 이쪽도 만들어. 그래서 서로 파형끼리 강하게 교류하도록 만들어주 강력한 걸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 또는 금속 소재가 너무 그렇죠. 그 배터리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저장이 돼야 되는데 너무 파형이 왔다 갔다 해주면 그렇죠. 불안정하겠죠. 과열 같은 것도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어느 정도 전력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약간 비슷하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실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속 입자가 굵기가 틀린 것을 통해서 이런 금속을 소재를 만들어서 배터리로 만드는 이런 반응, 이것을 안테나 구조로 만들든지
가공을 해가지고 뭐 다양한 안테나 나오겠죠. 그래서 그 배터리를 만든 태양 전지를 만든다. 이것은 전 세계 저희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술을 아이디어를 도둑질하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미국 지적재산권의 나라 미국 기반입니다. 이게 다 지켜지는지 봅시다. 일단 그리고 이거를 갖다 어디 다른 데로 송전을 하고자 할 때도 제 굵기가 틀린 그 전기선 구리선을 통해서 송전을 하면 송전 손실도 별로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더해서 약간 중간 저장소 역할로 이것은 막 가령 굵기가 틀린 것을 다 그러니까 10가닥을 했다. 여기는 20가닥을 했다. 그러면 그쪽으로도 전력이 충전이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기선 특허라고 이렇게 세탁기나 자동차나 구동하는 부분에서는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줘 가지고 전기가 그 안에 축적되게 만들어서 중간 저장소 역할을 하게 해서 구동하는 부분에 충분한 전력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콘덴서를 둬야 되거든요. 근데 콘덴서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이 콘덴서를 중간에 놔도 콘덴서가 제 방식의 금속판 결합에 콘덴서이면서 배터리를 놔도 괜찮다. 그럼 거기 이제 중간에 저장소가 돼가지고 거기서 강력하게 에너지가 공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이제 제가 수소 비행기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해서 이렇게 연소해가지고 태우는 드론이나 아니면 비행체에서 또는 수소 이렇게 나오는 기술들이죠. 수소 자동차 같은 데서도 이런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소 자동차에서도 기존에 이렇게 수소 탱크를 하나 아니라 여러 개로 분리해 놓고 회사마다 틀리겠죠. 여러 개로 분리해서 여러 개로 분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중간 저장소처럼 수소를 덮여주는 이런 공간, 연료를 덮어주면 효율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 산소까지 결합을 해서 태우는 조건이면은 그걸 또 미니로 너무 터질 것 같으면 미니로 또 하나 공간을 만들어서 수소 산소를 균일하게 섞어주고 연소실에 태운다. 이것도 하나의 중간 저장소 개념이다. SRA에서도 제가 그렇죠. 콘덴서 같은 것을 두든지 중간에 기계적 장치, 전봇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력을 증폭시키거나 중간 정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두고 전원 공급기도 많이 두고 전선도 기존 구리선보다 좀 두껍게 해가지고 그것을 구동하는 부분에는 전선의 굵기를 더 굵게 해라. 그 다음에 거기 콘덴서 같은 기계적 장치도 필요하면 둬라. 그래서 이렇게 전선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차이를 둬가지고 중간 저장소 역할을 전선 자체 이제 전기가 더 축적이 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구동하는 부분에 강하게 전기를 공급해주는 이런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태우는 것이라든지 이런 비행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 안에도 연소실을 앞, 뒤, 위, 아래 이렇게 또는 비스듬히 해가지고 비스듬히 하는 것은 비행체를 위로 띄어올리는 양력과 추력을 앞으로 나타낸다. 여러 개 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연료 탱크는 따로 있지만 그 연료 탱크를 각각 그 연소실이라고 앞에 뒤에 이렇게 좌우에 연소실에 붙여놔라. 거기다 붙여놔가지고 거기서 공급을 해서 연료를 덮여주고 거기서 산소하고 결합해서 얘를 태우게 하면 그렇죠. 발열 구조도 해결해 주면서 하나의 엔진에서 태우려면 엄청난 발열이 사방 좌우로 엔진이 움직일 수 있다. 연소를 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도 수소 자동차처럼 중간 저장소가 있어서 연료를 덮여주고 산소와 결합하는 공간들이 있는 거죠. 따로 미니고 산소와 결합하는 공간이 따로 미니로 또 추가로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기 저장을 굵기를 틀리게 해서 콘덴서처럼 저장할 수 있다는 개념. 더 나가서 금속 서로 입자가 틀린 금속판 결합을 통해서 슈퍼 콘덴서 또는 배터리로 만들어서 중간에 전력을 전봇대처럼 증폭시켜 줄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것은 기술은 다 하나가 다 연결이 된 겁니다. 전 세계 지적재산권 침해 이런 기술 도둑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